벚꽃 필 때까지 우승국 금융주 더블배당 무료라. 지난해 연간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하면서 결산 배당금을 확정해 발표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꾸준한 주주환원 흐름 속에 배당금을 확정한 후 배당 기준일이 오도록 배당 절차를 바꾼 기업들이 많아 연초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분기 배당과 겹쳐 더블 배당 가능성까지 나타나면서 배당률이 높은 배당주, 특히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29일 주식시장에서 주요 은행지주, 보험, 증권주들은 일제히 상승했다. 하나금융지주가 전거래일 대비 3.46% 올랐고 KB금융도 3.35% 상승했다. 신한지주와 우리금융도 각각 1.76%, 2.67% 올랐다. 증권주, 보험주들이 대부분 오름세를 보이면서 증권업, 보험업종지수도 각각 1.79%, 3.46% 상승 마감했다. 최근 배당 등 주주환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금융, 증권, 보험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을 포함해 지난 한 주 하나금융, KB금융 등은 12% 넘게 상승했고 신한지주, 우리금융도 각각 10%, 7% 올랐다. 같은 기간 자사주 매입 결정을 한 미래에셋증권은 18.6% 상승했고 삼성생명과 하나생명도 8%, 14%씩 올랐다. 연초 부진한 시장 상황에서 충당금 부담, 이익환원 이슈로 인한 실적 우려 등으로 약세를 보여왔던 금융주들은 배당 기대감, PBR 가치 제고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나홀로 약세를 보여왔던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된 영향도 있다. 최근 일주일간 4대 은행주에 대한 기관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각각 693만 주, 591만 주를 기록했다. 금융주들은 이번 주 금융지주 실적 발표 이후 결산 배당금을 공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결산 배당의 경우 주주총회 이후 배당 기준일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예상으로는 실적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지난해 수준이나 그 이상의 배당금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주들의 경우 분기 배당으로 1분기 배당 역시 진행하게 돼 결산 배당과 분기 배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더블 배당도 기대된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부터 개선된 방식으로 결산 배당이 시행되면서 3월 주주총회 이후 주주 명부를 확정하게 돼 4대 금융지주사들은 결산 배당과 분기 배당이 맞물리며 배당 투자 매력도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저 PBR 기업들의 밸류업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영향을 줬다. 은행주들의 평균 PBR는 0.34배로 PBR 1배에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 반도체 종목이 담긴 상장지수 펀드 상품들이 국내 반도체주를 편입한 ETF에 비해 연초 이후 수익률 성적에서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엔비디아 등 해외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올해 들어 20% 이상 급등세를 탄 데 비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표주들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던 차이가 ETF 수익률 차별화로 이어진 것이다. 30일 한국거래소와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225일 수익률 상위권 ETF 종목을 살펴본 결과 인버스 및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하고 수익률 10% 이상을 낸 상품은 모두 해외 반도체 인공지능 종목을 위주로 한 관련 테마 ETF로 나타났다. 이들 종목은 총 8개로 수익률 상위 18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최고 수익률을 낸 상품은 KOSEF 글로벌 AI 반도체로 연초 이후 수익률이 16.5%에 달했다. 이 상품은 독일 지수 제공업체 솔렉티브가 산출하는 솔렉티브 글로벌 AI 세미컨덕터 인덱스를 기초지수로 삼고 미국, 유럽, 한국 등에 상장된 AI 반도체 관련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AMD, 엔비디아, TSMC 위 편입 비중이 60% 이상이다. 이어 HANARO 글로벌 반도체, TOP10 SOLAC TIVE, KODEX 미국 반도체 MB,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TOP4 플러스 SOLAC TIVE 등도 10% 이상의 수익률을 뽐내며 나란히 24위에 올랐다. 5위 역시 일본에 상장된 반도체 산업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타이거 일본 반도체 FACTSAT이 차지했다. 반면 똑같이 반도체 AI를 테마로 한 ETF라도 국내 관련 종목 위주로 담은 ETF 상품들은 부진한 수익률을 나타냈다. 포커스 AI 코리아 액티브, 타이거 AI 코리아 그로스 액티브,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 등을 비롯해 국내 투자형 AI 반도체 ETF 상당수는 월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KODEX AI 반도체 핵심 장비, SOL 반도체 소부장 푸엔 등 일부가 플러스 수익률을 내기는 했지만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 같은 성적차는 국내외 반도체 AI 종목 간 수익률 격차에 따른 현상이다. 실제 AMD 위 경우 지난해 말 147.41달러에서 지난 26일 기준 177.25달러로 20.2% 올랐고 같은 기간 엔비디아도 495.22달러에서 610.31달러로 23.2% 상승한 상태다. 이처럼 해외 반도체 종목이 연초 이후 급등하자 개별 종목 투자에 뒤늦게 뛰어들기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이들 종목을 편입한 ETF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국내 대표 반도체 종목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각각 78,500원에서 73,400원으로 141,500원에서 136,000원으로 오히려 주가가 내려간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국내 투자형 반도체 AI 관련 ETF에 편입된 규모는 각각 4,600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이들 개별 종목의 주가 약세는 ETF 상품 수익률 저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영민 바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연말 국내 반도체 종목의 빠르고 강한 반등은 엔비디아 실적 등 AI 관련 이벤트에서 비롯됐다며 현재는 그 이상의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 실적 전망치 상승세가 정체하자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생긴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전기차 업황이 나빠졌지만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새 고객을 확보해 올해 수주 실적을 지난해보다 20% 늘리겠습니다. 2030년에는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김종성 엠플러스 대표는 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배터리 시장에서 토탈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3년 설립된 엠플러스는 충북 청주에 본사 공장을 둔 2차전지 장비 전문 제조 강소기업이다. 글로벌 배터리 셀 제조사를 대상으로 자동화 생산 솔루션을 공급한다. 특히 배터리 부품을 자르고 쌓고 용접하는 등 일련의 조립 공정 관련 장비 분야에 강점을 가졌다. 김 대표는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양극판, 음극판을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속도로 쌓을 수 있는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기술을 처음 개발했을 당시에는 분당 60장을 적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300장으로 생산성을 5배나 개선했다고 말했다. 엠플러스는 국내와 해외를 합쳐 총 82건의 특허권을 등록했고 34건을 출원했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의 비결은 우수한 연구 인력에 있다. 전체 임직원 364명 중 연구개발 담당 인력이 208명으로 약 60%에 달한다. 이 중 핵심 연구진은 삼성 SDI 출신으로 20년 이상 2차전지 분야 한 우물만 파왔다. 김 대표는 제조업 연구 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교육에 힘쓰며 역량을 높이도록 공들이고 있다면서 연매출의 5% 수준을 R&D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장비 업체들과의 경쟁에 대해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중국에선 2010년대에 들어서야 2차전지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술 격차가 10년이나 된다면서 중국의 저가 수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매년 신규 고객사를 56곳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엠플러스는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으로 3천억 원 이상 수주했다. 올해 수주액은 전년 대비 20% 수준 늘리겠다는 목표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수요 둔화로 인해 투자를 줄이는 와중에도 실적 성장을 전망한 셈이다. 김 대표는 배터리 장비 시장은 당장의 시황보다는 미래의 공장 가동 시점에 더 영향을 받는다면서 3년 후 2차전지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글로벌 업체들이 잇따라 장비 발주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전지인 전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관련 장비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2030년 매출 1조 원을 일궈내겠다는 과감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로 전년 동기 대비 340% 급증한 1958억 원을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탔다는 판단에서다. 수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 증설도 추진 중이다. 현재 청주 국사산업단지 내 52,894m 규모의 부지를 매입한 상태다. 김 대표는 지금 가동 중인 자사공장 부지의 3배 규모를 확보했다면서 설비 증설 및 R&D 투자를 확대하고 주요 배터리 시장인 유럽과 미국에서 영업력을 집중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한편 엠플러스와 함께 국내 조립공정 장비 업체로는 PNT, 하나기술, 유일에너테크, DENT, 필에너지 등이 있다.